여러분, 식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톡 쏘는 맛, 또 레몬의 그 상큼함. 이 모든 것의 비밀이 바로 한 분자 가죽에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유기화학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 카복실산이에요. 오늘은 이 카복실산, 그리고 그와 아주 가까운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트릴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먼저 주인공 카복실산을 만나서 이 친구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또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정말 꼭 닮은 친척이죠. 나이트릴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화학의 세계에서 어떤 멋진 활약을 펼치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화학 이야기의 주인공 카복실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식초의 그 톡 쏘는 맛, 레몬의 시큼함, 이 익숙한 맛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분자가족 카복실산 때문입니다. 어때요? 화학이 되게 복잡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삶과 아주 가깝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 친구들 이름을 짓는 방식이 정말 재미있어요. 기본이 되는 알케인 이름 뒤에다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붙이는 패턴 딱 보이시죠? 메테인이 메타노이 게시드가 되고 에테인이 에타노이 게시드가 되는 것처럼요. 뭐 사슬 모양이냐 고리 모양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건 카복실산이나 나이트릴이나 모두 아주 체계적인 규칙을 따른다는 거죠.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자, 이름의 규칙은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자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카복실산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큰 특징, 바로 산성인데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모든 비밀의 시작은 바로 이 구조에 있습니다. 이 카복실기라는 부분은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평평한 삼각형 모양이에요. 결합각이 대략 120도 정도 되고요. 바로 이 평평하고 단단한 구조가 이 분자가 다른 분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결정하는, 말하자면 첫 단추가 되는 셈이죠. 자, 여기 숫자가 하나 있네요. 10의 마이너스 5승.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카복실산의 산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값, 그러니까 Ka 값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 같잖아요. 그런데 화학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숫자로 분자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카복실산의 위치가 한눈에 들어오죠. 저기 왼쪽의 알코올보다는 훨씬 강한 산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에 염산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산에 비하면 명암도 못 내밀죠. 딱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적당한 세기의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산성이 알코올보다 강할까요? 자, 그 핵심은 바로 공명이라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알코올을 보세요. 여기서 양성자가 떨어져 나가면 음전하가 산소 원자 하나에 그냥 갇혀버려요.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그런데 카복실산은 다릅니다. 양성자가 떨어져 나간 뒤에 남는 이 카복실레이트 이온은요, 음전하가 두 개의 산소 원자에 쫙 퍼져서 분산됩니다. 훨씬 안정적이겠죠. 바로 이 안정성, 이것 때문에 양성자가 아주 쉽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산성도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도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주변에 전자를 막 잡아당기는 힘센 그룹이 붙어 있으면 산성도가 확 올라가요. 일종의 줄다리기 같은 거죠. 물론 그 그룹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힘은 당연히 약해지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몸속 같은 환경, 그러니까 pH가 7.3 정도 되는 환경에서는요, 카복실산이 대부분 양성자를 잃어버린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카복실산의 성격은 대충 파악이 됐죠?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또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그 탄생 비화와 주된 활동 무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자들이 카복실산을 만드는 레시피는 꽤 다양해요. 하지만 그 핵심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대부분 산화 반응을 거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킬벤젠이나 알코올 같은 여러 가지 물질을 산화시켜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점, 잠시 후에 우리가 만날 그 나이트릴 있죠? 거기에 물만 더해주는 방식으로도 카복실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중에서도 정말 기발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리냐르 시약이라는 아주 강력한 만능 도구가 있는데 이걸 드라이 아이스, 그러니까 고체 이산화탄소랑 반응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때 내뱉는 바로 그 이산화탄소요. 정말 간단한 반응인데 이걸로 탄소 원자 하나를 뚝딱 하고 늘릴 수가 있어요. 분자를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는 화학자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기술이죠. 자, 카복실산은 산화 반응으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반응, 즉 환원 반응도 아주 잘합니다. LAH나 보레인 같은 강력한 환원제를 넣어주면 자기가 왔던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1차 알코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태어날 때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카복실산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카복실산의 아주 가까운 사촌, 나이트릴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딱 보기에는 카복실산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하지만 나이트릴은 카복실산과 아주 중요한 특정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질소랑 삼중결합으로 묶여있는 탄소 있죠? 저 탄소가 전자가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분자들이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목표물이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친전자성을 띈다고 하죠. 자, 그럼 이 나이트릴이라는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독특한 재주를 가졌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나이트릴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SN2 반응이라고 해서 기존 분자의 일부를 사이아나이드 이온으로 그냥 교체해버리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마이드라는 화합물에서 그냥 물 분자 하나를 쏙 하고 빼내는 훨씬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트릴의 진짜 매력은요, 바로 이 놀라운 변신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시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보세요. 카복실산이 되기도 하고 아민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케톤이 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얼굴로 변신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니 화학자들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만능 도구겠어요.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죠. 자, 이 슬라이드는 두 분자의 다른 성격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그 만능 시약, 그린야르 시약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카복실산을 만나면요. 그냥 산성 양성자 하나 떼어내고 끝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아주 비생산적인 만남이죠. 하지만 나이트릴을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트릴의 탄소를 바로 공격해서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을 만들어내는 아주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됩니다. 정말 다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분자들이 그냥 화학책 속에 박제된 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지방과 단백질을 만드는 생명의 벽돌이 되고요. 실험실에서는 수많은 신약과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주방에서는 식초와 과일의 맛을 내는 바로 우리 일상 그 자체이기도 하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분자 가족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이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로 이들의 성격과 재주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멋진 레고 블록 세트를 손에 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